마련한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진짜 종교인일까요?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이 진짜 종교인 아닐까요? 매주 이 시간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에 대해 한 사람씩 자세히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198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폴란드의 노동운동가 레흐 바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강대 사학과 강사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공동 저자 오승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조금 늦으셔가지고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이렇게 본 코너를 이어가게 됐는데 생방송의 또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아마 좀 지하철 입구를 조금 헷갈리셔가지고 잠깐 늦었습니다. 예. 자, 오늘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 주인공이 바로 폴란드 인물입니다. 레흐 바웬사. 교수님은 어떤 계기로 이분에 대한 글을 쓰게 되셨는지요? 예, 제 전공이 동유럽 역사인데요. 제가 동유럽 역사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바로 레흐 바웬사가 이끌었던 폴란드 자유노조 운동, 또 이것이 물꼬가 돼서 시작이 됐었던 동유럽 민주화 운동이죠. 1989년에 이제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동유럽에서 무너지는 걸 보면서 동유럽 역사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동유럽 역사에 있어서 이 바웬사라는 인물은 현대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자, 바웬사.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우리 청취자분들에겐 좀 생소한 이름인 것 같은데요. 이분은 어떤 계기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건지요? 예, 이분이 이제 노벨위원회에 의해서 평화상 수상자로 지정이 됐을 때 발표문을 보면, 동유럽에서 사상 최초로 노조 운동을 합법적인 노조 운동으로 인정을 받게 한 공로, 이를 통해서 동유럽의 인권을 신장하고 또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운동가이자 결국 민주화 운동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을 보면 대부분 분쟁 해결, 역시 민주주의 또 인권 운동으로 상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노동 운동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운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노동운동은 이 평화에 있어서 어떤 연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노동운동 하면 우리는 이제 보통 한 단위 사업체에 조직화된 운동만을 떠올리지만 이 1980년대 폴란드에서 노동운동은 단순히 한 단위 사업장을 떠나서 전국의 연대 노조를 형성해서 이 연대 노조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조직화된 조직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하나의 그냥 노동운동이 아니라 노동운동을 통한 민권운동, 그다음에 민주화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정치적 채널로 이제 연결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협의의 노동운동보다는 훨씬 광의의 의미로서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유럽 평화, 이 현실 사회 체제 하에서의 평화 운동에 있어서 노동 운동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네. 이 세상에 노동을 안 하면서 또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 노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또 함께 노동을 하는 사람들 간의 이 차별을 없애고 그러한 노동 운동이 평화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당시 폴란드 역사와 상황을 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바웬사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그가 또 노동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지 궁금한데요. 예, 194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1945년에 폴란드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종전 2년 전에 태어난 전쟁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아버지가 독일군에 강제 노동됐다가 제대에 나오셨는데 3년 만에 후유증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직업학교에 들어가고 군대를 갔다 와서 25살에 이제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을 때 그게 그단스크에 있는 조선소였어요. 조선소에서 전기공으로 이제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냥 처음에는 얌전한 노동자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1970년부터 시작해서 폴란드 공산당이
계속 물가를 기습적으로 단행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갑자기 물가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시위를 나아가게 됐고 이게 맨 처음에는 그냥 자발적인 시위였는데 이게 점점 대규모화되면서 조직화가 되거든요. 그 조직화되는 하는데 바엔사가 우연히 그 청중 앞에서 연설을 했다가 굉장히 뛰어난 연설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 자신의 지도력을 입증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계기로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유럽에서 노동운동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군요. 뭐 여기저기서 조그만 의미의 그 범위의 운동은 있었겠지만 이 폴란드에서처럼 대규모로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는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과도 조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기업이나 자본가를 상대로 이 노동운동을 하게 되고 하지만 폴란드는 당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국가를 상대로 이 노동운동을 한 건데 비교를 해본다면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동운동이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으로 먹고 산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사회나 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노동운동의 목표가 대상이 자본가나 기업가라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국가 자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이 노동자, 그러니까 보통 국가가 아니고요. 스스로 노동자의 대변인임을 자처하는, 그래서 노동자의 천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 국가를 타깃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가 위정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노동자들 자신들이 그렇게 위에서 건설한다는 그 나라의 주인공들인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서 도저히 먹고 못 살겠다. 갈아치자 이런 식의 시위를 한다는 건 자기네 정권 자체를 흔드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의 억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전폭적이고 아주 그 잔혹한 진압 정책을 펴게 되죠. 초기에.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봐도 과연 북한에서 노동운동이 있을 수 있느냐, 예. 그 위험성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봐도 아마 상상도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자, 아마 일당 독재 국가였던 만큼 위험한 상황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끌었던 뭐 정신적 힘이랄까요? 뭐 종교적인 영향도 있었을까요? 예, 그 폴란드는 워낙 유럽에서도 유명한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전 국민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 80% 이상의 국민들이 지금도 여전히 카톨릭을 믿는 신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스스로를 민족의 예수라고 칭할 정도로 돈독한 그 신앙심을 보이는 분들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1978년에 공교롭게도 그 폴란드 출신의 그 주교였던 이 바오로 2세가 그러니까 그 원래는 폴란드의 주교셨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교황으로 선출이 돼서요. 그러니까 폴란드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제 사건이었죠. 그리고 1979년에 바르샤바를 방문하시고요. 이때 거의 100만의 군중이 운집을 했다고 그래요. 와. 그러니까 폴란드 역사상 최고의 그런 가장 많은 군중이 모인 그런 집회였었는데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 교황 그 후에도 바오로 2세가 계속 폴란드의 노조운동, 특히 그 지도자인 바웬사의 지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교황이 그렇게 바웬사를 지지한다는 얘기는 폴란드 국민들에게 그 바웬사를 열심히 더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바웬사 개인의 역량, 뛰어난 지도력이라는 것도 물론 커다란 기여를 했지만 이 뒤에서 정말 빡빡 아주 든든한 백이라고 할까요? 예. 이 교황의 지원도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죠. 네. 정말 때마침 우리 또 폴란드 출신 교황님이 또 탄생을 해서 이 요한 바오로 2세의 어떤 지지로 이 바웬사가 노동운동을 하는데 더 큰 힘을 얻었군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바웬사와 자유연대 노조가 이제 폴란드가 45년 만에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하는데 또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바웬사가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다고요?
예. 그 1990년 첫 번째 자유선거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 노동운동가 바wen사에 대한 평가와 대통령, 정치인으로서의 바wen사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일 정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노조 지도자로서는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고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됐거든요. 특히 그 자기 정적들과의 알력 갈등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알력과 갈등을 겪으면서 그 속 넓은 지도자 모습은 어디 가고 어디 간 데 없고 아주 속 좁은 그런 편협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갖고 국민들한테 많은 그 불만을 사기도 했고요.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체제 이행, 그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사회에서의 체제 이행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아까 쉽게 말하면 그 노동자들이 일으킨 혁명인데 노동자들은 희생만 치르고 그거에 따른 어떤 반등급도 제대로 얻지 못한 채로 체제 이행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부르주아들이 탄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소수의 신흥 부유층이 탄생을 하면서 뭐 집에다가 개인 수영장을 지을 정도로 부를 축적하는 반면 보통 노동자들은 일자리도 잃고 임금도 삭감하고 복지 그 혜택도 축소되고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체제 이행이 보통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체제 악화를 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조건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걸 별다른 그 방어막 없이 하게 내버려 둔 게 바로 이 첫 번째 그 자유노조 출신의 정부였어요. 예. 이 바웬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인사들이 정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 자유노조 출신의 정부 이사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죠. 그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민주화 운동을 위해 힘쓴 사람이 나중에 정치인이 돼서 뭐 그 초심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변하고 바웬사도 어떻게 보면 함께 이렇게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차지하면서 왜 그 초심을 잃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이제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서 뭐 영화도 봐보고 뭐 이런저런 글을 읽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혁명을 이끌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혁명을 이끈 다음에 어떤 사회를 건설할 건지도 참 중요한 문제인데 보통 혁명 세대의 문제는 이 혁명을 이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다음을 미리 구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체제 이행이라는 상황이 부닥뜨렸고 더군다나 이 체제 이행, 동유럽 체제 이행이라는 게 동유럽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서유럽으로부터 강압적에 의해서 그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어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체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막연하게 자본주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별다른 저항이나 체크 없이 서유럽, 서구 엘리트들이 제시하는 그 개혁안을 수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뭐 정치든 경제든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인 거겠죠. 우리나라도 사실 뭐 사회나 정치를 보면 이 비판은 참 잘하지만 그 대안은 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폴란드도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도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또 노동운동 역시 계속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웬사를 통해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지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바웬사의 장점은 뭐니 해도 연대 노조 운동을 이끌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판하기는 쉽지만 또 실제 그걸 이끌어간다는 건 굉장히 큰 노력과 능력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단순히 자기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계속 만들어주고 동력이 소진될 때마다 그것을 다시 이끌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연대를 해 나간다라는 그 힘이 얼마나 큰 건지 바웬사의
이 삶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노동자 한 사람의 목소리는 굉장히 미약하지만 그게 여러 사람으로 모였을 때의 목소리는 결코 미약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그렇게 공동의 목소리를 낼 것인가, 찾을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야 될 것이 고민해야 되지 싶습니다. 네, 네. 우리도 이렇게 노력한 만큼 좀 대우를 받고 또 공정한 또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